정부가 여러분 몰래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바꾸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이미 탈락 통보 받으신 분 계신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15년간 부모님 세대의 연금 신청과 탈락 사례를 상담해온 김지훈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 연금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72세 김 어르신이었는데 몇 년 전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셔서 계속 손해를 보고 계셨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 탈락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필요한 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못하신 거였죠.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15년간 부모님 세대의 연금 신청과 탈락 사례를 상담해온 김지훈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런 상황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한 달에 적어도 5, 6건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제 기회가 없겠지라며 낙담하셨지만 정확한 절차와 서류 정비만 다시 점검하니 연금 지급이 바로 재개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자산, 보험, 전세보증금과 같은 항목들은 한두 가지라도 누락되면 탈락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안내할 방법대로 순서대로 점검하고 주민센터 방문 루틴과 서류 준비만 꼼꼼히 따라주신다면 누구든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먼저 부모님 연금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 가족이 체크해야 할 기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매달 30만 원, 40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점검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연금 탈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다른 어르신, 70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연금 신청을 하셨지만 매달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몇 년 전 가족 계좌를 정리하면서 일부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일부와 보험 해약금 일부가 신고되지 않아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탈락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15년간 상담하면서 확인한 결과 연금 신청 후 탈락하는 어르신 중 60% 이상이 작은 서류 누락이나 자산관리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가구별 자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를 정리하는 겁니다. 누락된 계좌나 보험,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확인해두면 주민센터 상담 시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이나 자녀와 함께 확인하면 실수를 놓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김 어르신 사례에서도 가족이 함께 확인하고 서류를 점검하면서 바로 연금 지급이 재개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준비와 점검입니다. 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정보와 확인 습관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런 준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연금을 신청하셨지만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부와 보험 해약금이 누락되어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서류가 부족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 본인도 몰랐던 가족 계좌 이동, 자녀 명의 계좌 사용, 사업자 등록 상태 미정리 같은 사소한 요인들이 모두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작은 누락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이나 본인의 계좌,
보험, 전세보증금 등 모든 금융자산을 한눈에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 전 필수 서류를 미리 체크해 두세요. 건보료 납부 확인서, 금융자산 전수 내역, 누락계좌 조회서, 연계복지제도 확인서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하면 상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단독으로 준비했을 때보다 자녀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경우 탈락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부모님 단톡방에서 한 번만 공유하고 확인해도 몰랐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작은 실수를 방지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연금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뒤따를 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런 실수들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74세 김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지만 처음에는 입금이 되지 않아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차량을 2대 이상 등록해 두신 상태였고 일부 금융자산이 누락된 채로 제출된 것이 원인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상담 사례에서 꽤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의 작은 요인이라도 조건에 걸리면 연금 수급이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일부 누락하거나 최근 5년간 자산 변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500건 이상 상담하면서 사소한 누락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했죠. 그렇다면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건보료 납부 확인서, 금융자산 전수 내역, 누락계좌 조회서, 그리고 연계복지제도 확인서 4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체크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단독으로 준비했을 때보다 자녀와 함께 점검하면 놓치는 부분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단톡방에서 가족에게 서류 사진을 공유하고 확인한 뒤 즉시 탈락 요인을 수정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연금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수들을 예방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연금 수급은 준비와 점검의 반복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박 어르신은 건강은 크게 문제 없으셨지만 연금 신청 과정에서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보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조금 빠듯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주변에는 이미 연계 가능한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 일자리 제도는 소득과 사회활동을 동시에 확보하게 해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박 어르신 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 자산과 제도를 점검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으셨고 결국 기초연금과 보완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한 건 단순히 제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함께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단톡방에 체크리스트를 올려두고 자녀가 한 번씩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연금과 보완제도를 활용할 때 순서를 잘 정하는 겁니다. 먼저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하고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 보완제도를 순차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신청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런 보완제도의 활용과 점검 루틴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준비와 점검만 제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몰랐던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생활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신청과 서류 준비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단계거든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고 창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죠.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최어르신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70세이신데 혼자 사시고 재산 내역이 조금 복잡했어요. 전세금도 있고 보험 해약금도 조금 남아있던 상태였죠.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가면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하고 오셨다가 서류 하나 누락 때문에 바로 신청이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확인했더니 그날 안에 거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까지 완료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건보료 납부 확인서, 금융자산 전수 내역, 누락계좌 조회서, 그리고 연계복지제도 확인서예요. 이 4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탈락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창구에서의 대화도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안내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저는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누락된 계좌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연계제도도 함께 조회해 주세요. 단순하지만 이 한 줄로 담당자와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방문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가족과 공유하는 겁니다. 자녀가 확인해주면 놓치는 서류나 계좌가 없는지 추가로 점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신청 과정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신청 루틴과 서류 점검, 창구 대화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준비만 잘해도 탈락 걱정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체크하면 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보완제도와 마지막 행동 안내를 이야기할게요.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보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일자리, 기초생활보장 이 4가지가 대표적이죠. 제가 최근 상담했던 박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주택연금과 노인일자리까지 함께 활용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었어요. 이 보완제도들은 각 제도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족과 함께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단톡방에서 메모를 공유하고 서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한 한 가족은 단톡방에 오늘 주민센터에서 주택연금 상담 예약 완료라고 한 줄만 남겼는데 부모님께서 나중에 덕분에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꼭 실천해야 할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 가구 기준과 최근 5년간 자산 변동을 메모하세요. 둘째, 주민센터 방문 예약을 하고 신청과 필수 서류 4가지를 점검하세요. 셋째,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보완제도 4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한 루틴과 체크리스트를 바로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 단톡방에 한 줄만 공유해보세요. 덕분에 받았어요 라는 말 꼭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